사실은 객체라고 하는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설계하지 않고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리스트라든가 혹은 뭐 딕셔너리라든가 뭐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들만 가지고도, 그리고 몇 가지 만들어져 있는 함수나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함수 몇 가지를 만들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성적 처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뭐 여러 명이 존재하고 그 학생들이 각각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하는 세 과목 시험을 보고서 점수들을 받았다. 그러면 각각의 학생들의 과목의 총점과 그 다음에 평균이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런 기능을 만든다라고 하면 일단은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데이터들을 여러 명이 있어야 되니까 리스트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학생에 대해서는 이름,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필요하니까 딕셔너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딕셔너리들을 여러 개를 갖는 리스트를 설계를 하면, 그러면 그 리스트가 우리가 분석하게 될 뭐 어떤 기능을 만들게 될 때 필요한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뭐 반복문이라든가 뭐 할당문이라든가 사칙 연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하는 그 뭐 데이터 분석이나 혹은 그 기능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리스트에서 각각의 학생들을 한 명씩 뽑아서 각 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다 더해서 총점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총점의 값을 세 과목 3으로 나눠서 평균을 계산하고요. 그래서 계산된 것들을 각각 학생들별로 출력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방식에서의 문제점은 물론 실수만 하지 않으면 돼요. 약속을 지켜주면 돼요. 딕셔너리를 만들 때 이름은 name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고, 국어 점수는 코리안이라고 쓰겠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딕셔너리를 똑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주면, 그러면 이런 기능들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어요. 반복문을 통해서 뭐 학생이 10명이든 지금처럼 5명이든 아니면 100명이나 1000명이 되든 데이터의 개수에 상관없이 똑같은 로직을 반복해서 만들 수 있도록 코드를 단순하게 우리가 기능을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한 사람이 코딩을 한다라고 그런다면 뭐 이런 약속들을 잘 지킬 수가 있겠지만, 뭐 여러 사람들이 만약에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어펜드를 한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본다면, 누구는 여기를 커리언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구는 여기를 간단하게 뭐 K라고만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구는 KOR 이렇게 줄여서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한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그 여러 가지 에러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함수라고 하는 것은 값들을 전달을 받으면 전달받은 값들을 가지고서 일정한 형식으로 어떤 기능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규먼트, 중요한 거는 아규먼트가 4개가 전달이 된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 4개가 4개의 값들을 가지고서 첫 번째 값은 name이라는 키워드로, 두 번째 값은 korean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세 번째 값은 english, 네 번째 값은 math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딕셔너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함수를 정의를 해버리면 만들어지는 딕셔너리가 다른 형태의 딕셔너리가 만들어지진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딕셔너리를 하나씩 만들게 되면 뭐 여기에 오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오타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항상 똑같은 키들을 갖는 딕셔너리가 만들어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떤 실수 같은 것들을 줄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 우리가 기능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밑에서 했었죠. 밑에서 여기서 만들어진 그 딕셔너리를 가지고서 직접 코딩을 하는 것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단계로 또 다른 함수들도 선언을 했었죠. 스튜던트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전달받아서 그 스튜던트라고 하는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코리안, 잉글리시, 매스라고 하는 키로 밸류들을 찾아서 값을 계산할 수가 있었고, 총점을 계산할 수가 있었고, 평균도 계산할 수가 있었죠. 이런 함수도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기능을, 똑같은 기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 함수들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이런 방식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직도 이런 방식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다 보니까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을 느꼈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정의했었던 create student라고 하는 이 함수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함수였었어요. 어떤 값을 저장하기 위한 함수였었고요. 그렇죠? 이름과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와 수학 점수라고 하는 값들을 저장하고 그 저장된 값들을 리턴해주기 위해서 만든 함수였었고, 밑에 있는 두 개의 함수, 뭐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 토탈이라든가 스튜던트 에버리지라고 하는 이런 함수들을 보면 위쪽에서 설계가 되어져 위에서 create student에서 설계가 된 딕셔너리의 그 모양을 사용을 해야만 되는 거죠. 다른 데이터가 들어오면 다른 데이터가 있으면 안 되고요. 아규먼트로 전달받는 데이터가 다른 키들을 가지면 안 돼요. 코리안, 잉글리시, 매스라고 하는 그 키를 갖는 딕셔너리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딕셔너리가 넘어오기만 하면 정상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러니까 데이터와 기능이 서로 연관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낀 거예요. 학생에 대한 정보라고 하는 이름과 뭐 시험 점수와 기타 등등등 이런 데이터들과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떤 기능을 만들어내는, 뭐 데이터를 분석한다거나 평균을 계산한다거나 이런 기능을 만드는 게 서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클래스인 거예요. 클래스이고 오브젝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와 오브젝트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정의를 하는 거냐면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의 이름으로, 클래스라고 하는 어떤 이름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클래스라고 하는 거고요. 클래스라고 하는 설계도가 되는 거고요. 클래스라고 하는 설계도는 그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기서 치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학생의 이름,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점수들을 가지고서 총점을 계산하겠다. 그 다음에 평균을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게 기능이 되는 거예요. A라고 하는 학생이 국어 점수가 100점이고 영어 점수가 90점이면 총점은 190점이 되는 거고, B라고 하는 학생이 국어 점수는 뭐 80점이고 영어 점수는 70점이다. 그러면 총점은 150점이 되는 거예요. A라고 하는 학생이냐 B라고 하는 학생이냐에 따라서 총점이라고 하는 그 결과가 달라지죠. 계산하는 방식은 같지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와 기능을 묶어서 하나로 정의를 하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출발을 한 게 그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객체, 클래스, 뭐 속성, 메서드, 인스턴스, 컨스트럭터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용어들 자체도 좀 생소하거니와 이게 그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언어들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에서만 주로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이기 때문에 언어 자체도 좀 생소하고요. 오브젝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좀 생소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메서드 좀 생소하죠. 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니까. 특히나 뭐 인스턴스 뭐 이런 단어들.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할 때 장벽으로 작용을 하는 게 일단은 용어들이 너무 많은 용어들이 갑자기 쏟아져요. 근데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이 용어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간 거예요. 제가 객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만들 대상이에요. 대상.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우리가 어제 한 거는 뭐였었냐면 학생이죠. 학생이라고 하는 게 객체예요. 우리가 해야 될 목표가 학생이라고 하는 그런 대상을 설계를 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어야 될 데이터들, 이름과 각 과목의 점수들과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한 학생에 대해서 그런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어 있으면 그 학생에 대한 정보들을 추출하고 총점이나 평균 같은 것들을 출력하고 이런 것들을 할 대상, 그게 학생이라고 하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대상을 오브젝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브젝트. 그러면 그 오브젝트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게 클래스예요. 스튜던트라고 하는 것을 프로그래밍 코드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게 클래스라고 하는 거예요. 클래스 안에는 그 객체가 가져야 되는 데이터들이 선언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타가 있었군요. 객체가 아니라 객체. 객체가 가져야 할 기능들이 있어요. 우리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를 보면 스튜던트 객체가 가져야 될 데이터는 이름과 세 과목 점수예요.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가 가져야 되는 기능은 자기가 저장하고 있는 세 과목 점수들의 총점을 리턴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세 과목 점수의 평균을 리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가 가져야 되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프로그래밍에서 기능은 일단 데이터는 어떻게 표현을 해요? 변수를 만들어서 변수에 저장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변수를 만들어서 변수에다가 문자열이면 문자열을 저장하면 되는 거고 그 데이터가 숫자면 숫자를 저장하면 되는 거랍니다. 어트리뷰트는 클래스 객체가 가져야 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변수를 마련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name이라든가 혹은 뭐 국어 점수라든가 이런 식의 변수를 마련해서 그 변수에다 저장해 주는 거예요. 그런 변수를 뭐라고 부르느냐? 객체 지향에서는 attribute라고 부르는 거예요. attribute라고. 그 다음에 method라고 하는 것, 기능은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기능은 어떻게 만들어요? 총점을 계산하겠다, 평균을 계산하겠다, 뭐 혹은 뭐 출력을 하겠다. 이런 것들 우리 어떻게 했어요? 함수를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함수를 가지고. 그렇죠? 함수를 가지고서 우리가 기능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클래스 내부에서 함수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클래스 내부에서 정의하는 함수를 특별히 method라고 부르는 거예요.
메서드의 특징은요. 그 클래스의 객체가, 다시 얘기하면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 속성들을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클래스 메서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학생의 총점을 계산하려면 A라고 하는 학생의 점수들만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B라고 하는 학생의 총점을 계산을 하려면 B라고 하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점수들만 접근을 해서 총점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즉 메서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기능을 만들어주는 함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attribute는 그 어떤 객체가 가져야 되는 그런 데이터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이 저장된 변수들을 attribute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가지고서 어떤 기능을 하는 것, 총점을 계산한다거나 평균을 계산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을 메서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스턴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사실 이 인스턴스라고 하는 용어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객체와 거의 혼용해서 사용을 해요. 객체와 인스턴스를 그냥 같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냐면, 언어로 치면 객체는 추상 명사예요. 그리고 인스턴스는 보통 명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튜던트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니까 학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뭐 학번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떤 과목들을 수강하고 있고, 뭐 모든 학생들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인 거죠. 그렇죠? 그 공통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 그게 오브젝트인 거예요. 오브젝트. 근데 그 오브젝트가 실제로 만들어진 것. 뭐 A라고 하는 학생은 뭐 학번이 1, 2, 3이고, 뭐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을 수강하고 있고, 점수는 몇 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뭐 B라고 하는 학생은 학번이 뭐 1, 2, 4번이고, 뭐 국어랑 영어랑 과학을 수강하고 있고, 각 과목의 점수는 몇 점이고, 이런 것들은 어떤 그 한 명의 특수한 경우잖아요. 특별한 사례가 되는 거죠. 그것을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객체와 인스턴스를 그냥 혼용해서 사용을 하긴 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인스턴스를 생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객체를 생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영어로는 instantiate라고 얘기를 하고요. 클래스라고 하는 설계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대상을 메모리에 생성하는 것을 인스턴스를 생성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필요한 함수가 생성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성자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아요. 클래스 이름을 함수처럼 호출하는 것이 생성자예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자동으로 init이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돼요. 자, 이거는 다른 이름을 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언더스코어 2개를 붙여주시고요. init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init 이렇게 하셔야 돼요. init이 해주는 역할은 메모리에 변수들을 선언하고 그 변수들에게 전달받은 값들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생성자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해준 값을 자기가 확보한 메모리에 변수를 만들어서 저장해 주는 거예요. 국어 점수를 아규먼트로 전달을 받았으면 국어 점수를 자기가 확보한 메모리에 국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게 생성자 함수예요. 물론 생성자 함수는 좀 더 복잡하게 더 많은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하게 더 많은 일들을 할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거예요. 자기가 생성자 함수가 호출이 될 때 전달받은 값들, 전달받은 아규먼트들을 메모리에 저장하는, 메모리를 초기화해주는 이런 역할이 생성자의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고요. 클래스의 메서드들, 파이썬에서의 독특한 특징인데 셀프라고 하는 키워드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셀프라고 하는 키워드를 반드시 써주셔야 되는데 셀프는 객체가 생성된, 즉 인스턴스가 생성된 메모리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메모리에 name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 것이고 똑같은 메모리 주소에 코리언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메서드를 만들 때에도 클래스의 메서드는 첫 번째 파라미터가 무조건 셀프예요. 이 셀프가 의미하는 거는 자기가 저장하고 있는 국어 점수를 가서 찾아가려고. 자기가 저장하고 있는 영어 점수가 몇 점인지 찾아가기 위해서 셀프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클래스에서 정의하는 메서드는 셀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게 바로 데이터와 기능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관련을 맺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처리해야 될 기능들, 이것을 묶어서 하나의 이름을 만들어준 거. 그게 클래스인 거예요. 클래스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저장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메서드들을 정의해준 거기에 이름을 붙여준 게 결국 클래스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제 설명드렸던 객체,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자라고 하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아래쪽에 있는 코드들을 설명을 좀 다시 한번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스튜던트 1번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이거는 변수를 하나 만든 거죠.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했어요. 스튜던트는 클래스였잖아요. 그죠? 위쪽을 보시면 클래스, 스튜던트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 이름으로 함수를 호출하는 것을 생성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성자를 호출하면 뭐가 자동으로 호출이 된다? 그 클래스 안에서 정의가 선언되어 있는 init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의 메서드가 호출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요. 생성자가 하는 역할은 이렇게 좀 할게요. 메모리를 확보를 해요. 조금 더 크게 할까요? 이렇게 메모리를 확보를 합니다. 무엇을 만들기 위한 메모리?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를 확보를 해요. 생성자가 하는 역할은. 이 메모리는 어디냐? 램이에요, 램. 컴퓨터의 램이에요. 실제로 물리적인 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로에, 집에 모든 곳에 다 메모리, 주소가 있는 것처럼 컴퓨터의 램에도 하나하나 전부 다 주소 값들이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생성자가 메모리를 확보한다는 얘기는 여기 어떤 비어있는 주소를 찾은 거예요. 이름도 저장할 수 있고 국어 점수도 저장할 수 있고 영어 점수도 저장할 수 있고
수학 점수도 저장할 수 있는 그만한 크기의 비어있는 메모리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확보를 한 다음에 생성자가 하는 역할은 여기에 변수들을 만들어요.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무엇을 저장하냐 하면 자기가 전달받은 값을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korean이라고 하는 변수를 마련을 해요. 여기에 자기가 전달받은 값을 저장을 해요. english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요. 여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전달받은 값을 저장을 해요. 마지막으로 math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전달받은 값을 저장을 해요. 여기까지가 init 함수가 하는 역할이에요. 여기까지가. 자, init 함수를 보면 init 함수 다시 한번 보시면 셀프는 바로 이 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확보한 메모리 주소. 거기가 셀프인 거예요. 셀프. 거기에 무슨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었어요? name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었잖아요. korean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었죠. english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었죠. math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name, korean, english, math라고 쓴 거예요. 아규먼트 이름들이 아니에요. 주의하시고 파라미터 이름이 아니라 셀프 다음에 있는 변수 이름들인 거예요. 얘네들이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인 거예요. 셀프 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란 뜻이잖아요.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변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코리안이라고 하는 변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잉글리쉬라고 하는 변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이 변수 이름이에요. 왼쪽에 있는 게. 그런 변수들을 이렇게 확보를 하는 거예요. 변수들을 만드는 거예요. 변수들을 만들어주고 거기다 무엇을 저장했어요?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된 아규먼트. 첫 번째 아규먼트를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셀프 제외하고요. 셀프 제외하고 첫 번째 아규먼트를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두 번째 아규먼트를 korean이라고 하는 변수에 세 번째 아규먼트를 english라고 하는 변수에 마지막 네 번째 아규먼트를 math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한 거예요. 이게 init 함수가 한 거예요. init 함수가.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객체는 이렇게 변수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get, sum이라고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get, average라고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 기능들은 get, sum이나 get, average와 같은 이런 기능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가지고서 기능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아래쪽 코드로 내려오면 그래서 생성자 함수는 여기까지의 일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의 일을 뭐 100번지라고 하는 뭐 메모리에 가상으로 그렇게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주소는 말한 거예요. 어떤 비어있는 메모리를 확보를 해서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비어있는 메모리를 확보를 하고 init 함수에 정의가 되어 있는 대로 변수들을 만들어 주고요. 그 변수에는 첫 번째 아규먼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서대로 각각 변수들을 채워줘요.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이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는 것, 얘를 인스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가 인스턴스인 거예요. 얘가. 스튜던트는 객체고 이 오쌤이라고 하는 스튜던트가 인스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은 추상명사고 오쌤은 보통명사인 거죠. 좀 아닌가? 네. 자, 아시겠죠? 자, 이 주소를 우리가 주소값을 알긴 힘들잖아요. 그렇죠? 뭐
메모리 주소가 100번인지 200번인지 뭐 101번인지 102번인지 숫자를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찾아가기 위해서 여기다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 이름을 붙여준 거. 이렇게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쉽게 찾아가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준 거를 뭐라 그래요? 그걸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변수. 그래서 이런 객체, 다시 얘기하면 OSM이라고 하는 스튜던트 인스턴스를 찾아갈 수 있는 그 변수가 스튜던트 1번인 거예요. 1번이라고 하는 변수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여기까지가 생성자의 역할인 거예요. 생성자의 역할. 메모리를 확보하고 init 함수에 나와 있는 대로 데이터들을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그런 객체를 직접 메모리에 만들어주는 것. 이게 생성자의 역할이고 이렇게 메모리에 만들어진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가 주소값을 직접 접근할 수는 없으니까 쉽게 찾아가기 위해서 거기에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게 변수. 스튜던트 1번.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요 아래쪽에 있는 코드를 볼까요? 아래쪽에 있는 코드를 보면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제일 처음에 할당 연산자는 가장 마지막이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할당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스튜던트라고 하는 게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스튜던트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만들어지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메모리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스튜던트를 만들기 위해서 메모리를 확보를 하겠죠. 이번에는 비어있는 메모리 주소가 바뀌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200번 뭐 이런 식으로 주소가 바뀌겠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아규먼트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아규먼트는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될 거예요. 홍길동 하고서. 두 번째 아규먼트는 korean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될 거예요. 100점. 세 번째 아규먼트는 english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될 거고요. 50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math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될 거예요. 그게 98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요. sum이라고 하는 기능하고요. average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와 기능을 초기화해주는 역할이 스튜던트, 생성자.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쉽게 찾아가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름을 붙여준 거죠. 뭐라고? 스튜던트 2번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게 변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스튜던트 1번, 스튜던트 2번이 생성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코드들을 보면 스튜던트 1번을 출력을 하죠. 그냥 출력을 해요. 그럼 뭐라고 출력을 하냐면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서 만들어진 오브젝트이고 주소값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제가 100번이라고만 썼는데 이 주소값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메모리 주소값. 자, 그 다음 프린트문을 볼까요? 그 다음 프린트문에서는 무엇을 출력했냐면, 뭐, 앞에 이름 출력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문자를 출력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고요. 스튜던트 1번 점 안에 있는, 그러니까 스튜던트 1번이 가지고 있는 name이라고 하는 변수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여기 볼까요? 이거란 말이에요. 스튜던트 1번이 점 가지고 있는 무엇? name 뭐예요? OSM이란 말이에요. OSM.
그래서 여기 뭐라고 출력했냐면 오셈이라고 출력한 거예요. 다른 것도 똑같아요. 스튜던트 1번이 가지고 있는 커리언. 그러면 스튜던트 1번이 가지고 있는, 그럼 거기를 찾아가야죠. 가지고 있는 커리언이라고 하는 변수. 몇 점? 100점. 공부 잘했네요. 그죠? 썰렁하죠? 스튜던트 1번이 점 가지고 있는 English 영어 점수. 스튜던트 1번이 점 가지고 있는 무엇? English 몇 점? 100점.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참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참조를 할 때에는 인스턴스 이름을 먼저 써주고, 왜? 우리가 이런 주소를 기억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기억하고 다녀요? 이런 주소를 기억하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이름 붙여주고 나서 그 이름으로 점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뭐 3원 빌딩 4층 그러면 IT 윌 뭐 이런 것처럼 네.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주소에다가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게 변수예요. 변수. 자, 이렇게 인스턴스의 속성들을 참조할 수 있고요. 인스턴스의 기능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색깔로 할까요? 인스턴스의 기능을 사용하려고 하면 속성을 참조할 때랑 똑같아요. 인스턴스 이름 점, 그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총점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 그 이름을 가지고서 인스턴스를 찾아가요. 거기에는 기능이 있어요. getSum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get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보면 함수 잠깐만 볼까요? 위로 올라가서 잠깐만 보면 네, 좀 화면이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getSum이라고 하는 함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어 점수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잉글리쉬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매스를 다 더해서 리턴해주는 함수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국어 점수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어 점수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어 점수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학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return 해주는 함수가 getSum이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스튜던트 1번에서 get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다는 얘기는 어디를 찾아간 거냐면 이 메모리를 찾아간 거예요. 스튜던트 1번을 찾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스튜던트 1번을 찾아갔으니까 자기가 이 메서드 입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어 점수는 몇 점이에요? 100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어 점수는 몇 점이에요? 100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학 점수는 몇 점이에요? 100점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을 더해주는 거예요. 얘네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얼마? 300점. 평균도 마찬가지예요. 평균도 그 만들어진 함수를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어, 영어, 수학 점수들의 평균을 계산해주는 함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나누기 3, 300점을 나누기 3 해서 100점이 나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만약에 스튜던트 2번에서 썸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스튜던트 2번을 찾아가서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getSum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했다는 얘기예요. getSum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어 점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어 점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매스를 가지고서 총점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셀프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클래스를 설계할 때 사용한 클래스의 init 함수가 가지고 있는 get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getAverage라고 하는 함수가 가지고 있는 셀프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내가 가지고 있는 함수. 그런 의미가 바로 셀프예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우리가 얘네들을 호출하고 사용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드는 거는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설계하는 거는 어려울 수가 있지만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기만 하다 하면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를 가지고서 생성자를 호출하고 생성자 호출한 다음에 그 이름을 가지고서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 데이터들을 접근하고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는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동안. 간단하게 한 2, 3분 정도 남았으니까 객체 사용을 우리가 그동안 해왔었어요.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게요. 넘버스 1번이라고 할게요. 넘버스 1번. 우리가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게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방법은 리스트라고 호출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두 개가 같은 방법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자, 이 녀석의 타입을 한번 출력해 보세요. 넘버스 1번의 타입, 넘버스 1번. 타입이 뭐라고 나오나요? 클래스 리스트라고 나와요. 자, 이 얘기 뭐다? 이거 생성자 호출이에요. 앞에 대문자가 아니긴 한데 클래스 이름이 소문자로 리스트라고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파이썬을 만든 개발자가 클래스, 리스트 이렇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서 클래스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우리는 얘를 호출할 수가 있었던 거죠. 호출할 수 있었던 거고 호출을 했으면 넘버스 1번 점 해보세요. 점. 그럼 뭐가 나와요? 얘네들 전부 뭔가요? 함수죠. 괄호가 있잖아요. 괄호. 그리고 뭔가 아규먼트를 전달하잖아요. 그죠?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는 거는 괄호를 그냥 괄호만 비어있는 괄호만 써주죠. 그렇죠? 이거 메서드예요. 어펜드라고 하는 메서드 사용할 수 있죠. 10 어펜드 할까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어펜드 하고서 20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넘버스 1번 어펜드 30. 넘버스 1번을 프린트 해볼까요? 넘버스 1번을 프린트 해보시면 예상하시듯이 10과 20과 30을 저장하는 리스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우리는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init이라고 하는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을지, 그 다음에 뭐 append라고 하는 메서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을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물론 소스 코드를 직접 살펴보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는 있어요. 파이썬이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그대로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굳이 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용하시는 방법만 알면 돼요. 자,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했다는 얘기는 비어있는 리스트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를 확보를 한 거예요. 리스트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메모리를 확보를 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적은 없었죠. 뭐 예를 들면 100번지 하고서
여기다 이름을 준 거예요. 뭐라고? 넘버스 1번이라고. 여기는 아직 처음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비어있는 리스트. 리스트는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또 뭐를 가지고 있어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속성? 속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append. 우리는 여기서 한 일은 이게 뭐냐면 리스트 객체에 혹은 리스트 인스턴스에 메서드를 호출을 한 거예요. append 해주세요 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을 한 거죠. 자, append 해주세요 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니까 어디다가 append를 해요? 다른 메모리 공간에다가 append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append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한테 append. 그러니까 여기다 append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append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append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스 1번을 출력해 보면 이런 녀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미 우리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사용해 본 적이 있었고 클래스의 메서드도 사용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요거는 변수 이름 먼저 쓰시고요. 점을 쓰신 다음에 함수를 쓰세요. 요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갔었잖아요. 그 이유가 리스트라고 하는 게 클래스로 정의가 되어 있었고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동작하는 기능들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변수 이름 점 하고서 메서드를 호출을 했었던 거예요. append만이 아니라 뭐 sort 혹은 뭐 pop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었죠. 다 어떻게 사용했어요? 생성을 먼저 하고 생성한 다음에 생성한 객체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 이름을 먼저 써주고 점을 쓴 다음에 동사, 함수 이름을 썼었단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사용했었죠. 이게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객체를 만들어 봤었던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예요. 객체라고 하는 것을.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